평양의 밤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거리에는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고 주민들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김한솔은 늦은 시간에 서재에서 책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노동당 본청 7층 고위 간부 회의실에 불은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10명 남짓한 고위 간부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공식 문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녹취도, 메모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회의는 북한 권력 최상층에서도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보위부 부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그 이름이 돌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이름은 총소리도 폭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는 어떤 미사일, 어떤 핵무기, 어떤 국제 제재보다도 치명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김한솔. 한때는 사라진 존재, 한때는 정리된 변수로 보고서에서 지워졌던 이름. 2017년 김정남 암살 이후 7년간 이 이름은 북한 권력 내부에서 금기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이제 화면이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동적인 북한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3개월 사이 이상한 정황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 그것도 단순히 가족이 만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같은 보호망 안으로 들어갔다는 정보. 공식적으로 보자면 김한솔은 북한 권력 구조 안에 아무 직책도 없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단에도 없고 조선인민군 장성 명단에도 없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아닙니다. 평양 주민 대부분은 그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그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고위부에서는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직책 없는 변수. 이 표현은 북한 권력 구조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이 직책과 계급으로 정의됩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로, 군인은 군인으로, 간부는 간부로. 하지만 김한솔은 아무 직책이 없으면서도 변수로 분류됩니다.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무엇일까요? 총을 든 반란군일까요? 외부의 군사 위협일까요? 아닙니다. 북한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통성을 건드릴 수 있는 혈통입니다. 북한은 3대 세습 체제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은 실력이나 선거가 아닌 오직 혈통으로 정당화됩니다. 백두혈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만이 최고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북한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백두혈통은 김정은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한솔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직계 권력 노선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는 김정남의 장남, 즉 김정일의 첫 손자라는 상징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동양 문화권, 특히 북한 같은 전통적 위계 사회에서 장손이라는 위치는 단순한 가족 서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통, 전통, 계승의 상징입니다. 2017년 이전 김정남이 살아있던 시절의 미묘한 균형. 김정남이 살아있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김정남은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관리 가능한 위협이었습니다. 김정남은 마카오에서 살면서 카지노를 드나들고 때로는 일본 여행을 시도하다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야심이 없어 보였고 권력에 관심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북한 권력 내부에서는 김정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권력을 포기한 사람.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정남이 몇몇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3대 세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2012년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대 세습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국제사회에게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 발언은 김정은에게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김정남이 권력을 원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 자체가 김정은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김정남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만솔. 김정일의 마지막 카드. 김정일은 2011년 사망하기 전까지 김정은을 후계자로 육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정남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북한 권력 연구자들은 이것을 김정일 특유의 권력 균형술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의 중심, 여러 개의 그림자. 김정은을 중심에 두되 만약 김정은이 실패하면 다른 옵션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김정남과 김한솔은 바로 그 여지였습니다. 김정일 시대를 직접 경험한 한 탈북 고위 간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장군님 김정일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 분이었습니다. A 플랜, B 플랜, C 플랜까지. 김정은이 A 플랜이었다면 김정남은 B 플랜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김한솔은 그 다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17년 2월 13일 모든 것이 바뀐 날. 2017년 2월 13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출발 로비. 김정남은 베트남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명의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장난스럽게 김정남의 얼굴에 무언가를 묻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김정남은 쓰러졌습니다. 공항 의무실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던 중 김정남은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VX 신경작용제 중독이었습니다. VX는 유엔이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한 화학무기였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백주대 낮에 화학무기를 이용한 암살.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다른 충격이 있었습니다. 형제를 죽인 지도자. 암살이 남긴 정통성의 상처. 북한 체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적은 모두 선하고 위대하며 인민을 사랑하는 것으로 포장됩니다. 김일성은 항일 영웅으로, 김정일은 선군 정치의 위대한 영도자로 선전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자신의 형을, 그것도 화학무기로 암살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것은 공포를 심어줬습니다. 김정은을 거역하면 가족이라도 죽는다. 고위 간부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충성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통성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직접 경험한 6, 70대 원로 간부들 사이에서 이런 속삭임이 돌았습니다. 장군님 김정일은 형제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다. 수령님 김일성이라면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속삭임은 공개적으로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 석상에서의 미묘한 침묵, 충성 구호를 외칠 때의 약간 덜한 열정, 김정은을 바라보는 눈빛의 미세한 변화.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김정은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한솔은 살아남았다. 김정남 암살 당시 북한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김정남과 그의 가족을 모두 제거하는 것. 하지만 김한솔은 살아남았습니다. 암살 다음 날, 한 비밀 조직이 김한솔과 그의 가족을 보호한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천리마 민방위라는 이름의 이 조직은 김한솔 가족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 속 김한솔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한솔입니다.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며칠 전 사망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북한 권력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한 존재. 이것이 김한솔의 새로운 위치가 되었습니다. 김한솔이 갖는 세 가지 상징성. 북한 권력 구조에서 김한솔은 세 가지 층위의 의미를 동시에 지닙니다. 첫째, 혈통의 정통성, 김정일의 첫 손자. 한국이나 중국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장손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단순히 첫째 손자가 아니라 가문을 이어가는 정통 계승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김한솔은 김정일의 첫 손자입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아들이지만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이 차이는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문화적 정서적으로는 큰 의미입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 특히 전통적 유교 문화에 익숙한 원로들은 이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정통 계승을 따진다면 이 계산이 끝까지 이어지면 김한솔에게 도달합니다. 둘째, 체제 밖의 교육과 경험, 다른 김씨. 김한솔은 평양이 아닌 마카오에서 자랐습니다. 북한식 교육이 아닌 국제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국제학교를 거쳐 프랑스 파리의 사이언스 스포에서 유학했습니다. 그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서구식 사고방식에 익숙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엘리트들, 특히 해외 경험이 있는 30, 40대 젊은 세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북한에도 해외 유학파가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유럽에서 공부한 외교관, 무역 일꾼, 과학자들. 이들은 북한 체제에 충성하지만 동시에 바깥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정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서 자란 사람. 하지만 김한솔을 보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김씨.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김한솔은 말이 통하는 김씨로 인식됩니다. 셋째, 비폭력적 이미지, 침묵하는 존재. 김한솔은 아버지가 암살당한 후 7년간 단 한 번도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체제를 비난하지도 김정은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발언을 하는 순간 김한솔은 반체제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 그를 지지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침묵함으로써 김한솔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김정은에게 나는 위협이 아니다. 북한 주민에게 나는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게 나는 폭력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엘리트에게 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메시지가 침묵 속에 담겨 있습니다. 2부 북한 고위층이 김한솔을 보는 세 가지 시선. 원로 간부 그룹, 잊히지 않는 카드. 북한 권력의 최상층에는 7, 80대 원로 간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김일성 시대부터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김정일을 보좌했으며 지금은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김정은에게 절대 충성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룡해가 보여준 미묘한 신호. 최룡해는 북한 권력 서열 2, 3위를 오가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는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최측근으로 활동했고 여러 차례 숙청 위기를 넘겼습니다. 2023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주애가 처음으로 고위급 회의에 동석했고 간부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최룡해의 박수는 다른 사람들보다 0.5초 늦게 시작되어 0.5초 빨리 끝났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권력 구조에서 이런 미세한 차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룡해는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후계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김주애가 아직 어리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원로들이 기억하는 김정일의 승계 과정. 원로 간부들은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1974년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선출되며 공식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2세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간 김정일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당을 장악하고 군부를 포섭하고 주민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김정일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권력 공백은 없었고 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로들은 이 과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권력은 준비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 김정은 승계에 급조된 과정. 김정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2008년경부터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김정일은 서둘러 후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김정은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0년에는 대장 칭호를 받았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1년 12월 김정일이 급사했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준비한 기간은 고작 2, 3년. 그의 나이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원로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불안했습니다. 너무 이르다. 준비가 부족하다.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김정은 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개된 대안이 없었습니다. 원로들이 김한소를 잊히지 않는 카드로 보는 이유. 원로 간부들은 김한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쓸 수는 없지만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카드. 이 평가는 매우 정확합니다.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김한소를 꺼내는 순간 자신들이 숙청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미래의 위기가 오면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건강 이상이 생기거나 체제가 극도로 불안정해지면 그때 필요한 것은 정통성을 가진 대안입니다. 군부 쿠데타는 명분이 약합니다. 집단 지도 체제는 북한 문화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김씨 혈통입니다. 그리고 성인 남성 중에서 김씨 혈통은 2명뿐입니다. 김정은과 김한솔은. 더 충격적인 건 이 움직임이 해외 반체제 세력 차원이 아니라 북한 내부 고위층과의 미묘한 접촉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위부가 입수한 암호화된 메시지, 제3국을 경유한 간접 접촉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고위 간부 일부의 미묘한 태도 변화. 국정원 대북분석관이 급히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한솔 관련 움직임이 단순 생존 차원을 넘어섰을 가능성. 정치적 의도 여부는 불분명하나 북한 내부 일각에서 이를 대한 시나리오로 검토 중인 정황 포착. 같은 시기 김정은이 후계자로 띄우고 있는 김주의 체제를 두고 평양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술자리에서 은밀한 모임에서 주의 동지가 크려면 얼마나 걸릴까? 15년, 20년, 그때까지 우리가 이 체제가 말끝을 흐리는 그 침묵 속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끝에는 늘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통성이라는 게 혈통 하나로 끝나는 문제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다 보면 어느새 같은 이름에 도달하게 됩니다. 김한솔. 국정원도 이 이름이 다시 떠오른 순간 상황을 단순한 소문이나 망명자 동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북한 체제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정통성의 균열을 건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총에서 나오지만 정통성은 오직 혈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김한솔은 바로 그 혈통의 중심에 있습니다. 회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 군 간부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김한솔이라는 이름이, 그 존재가 단순한 해외 망명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위부의 김한솔 24시간 추적. 국가보위성은 김한솔을 철저히 감시합니다. 그의 위치, 동선, 접촉 인물 모두가 보고 대상입니다. 2021년 한 보위부 요원이 유럽에 파견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김한솔 추적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작성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은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음. 언론 접촉 없음. 공개 석상 출연 없음. 하지만 주변 3명의 보호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로 보임. 대상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닌 전략으로 판단됨. 이 보고서는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정은은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침묵하는 적이 가장 위험하다. 군부가 두려워하는 진짜 시나리오. 군부와 보위부 실무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김한솔의 직접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내부 균열입니다. 2023년 봄, 한군 고위 장성이 측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고위 간부 중 누군가가 저 사람과 손을 잡는다면? 만약 군부 일부가 저 사람을 지지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일단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오면 체제는 둘로 갈라진다. 그리고 내전이 시작된다. 이것이 군부가 김한솔을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이유입니다. 아니요. 다른 손자요. 김정남 동지의 아들이라던데요. 리순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소리 하지 마. 듣는 사람 있으면 큰일 나. 근데 진짜래요. 해외에서 보호받고 있다던데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데. 군대 간 우리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부대에서 교양 시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리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했습니다. 김씨 집안에도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네. 이 생각은 그녀의 삶을 당장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았고 배급이 없어도 시장에서 쌀을 사서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 유일한 게 아닐 수도 있구나. 소문이 퍼지는 경로. 북한에서는 공식 발표보다 비공식 소문이 더 빠르게 퍼집니다. 김한솔 관련 소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단계 군부대에서 시작. 소문의 시작은 의외로 군부대였습니다. 2022년 말 일부 군 부대에서 해외 정세 교양 시간에 김한솔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을 전복하기 위해 김정남의 아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역효과가 났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교양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정남의 아들이 살아있구나.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네. 왜 우려인가? 보위부 국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김한솔은 우리가 추적하고 있고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접촉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김정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위험하다. 김한솔의 여동생, 김소리 가명. 김한솔의 여동생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름조차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000년대 초반 태어났고 오빠보다 서너 살 어립니다. 아버지 김정남이 암살당했을 때 그녀는 10대 중반이었습니다. 2017년 이후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언론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어디에 사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유럽의 한 국제학교에 김미나라는 이름의 동양인 학생이 전학 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성실했지만 방과 후 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귀지 않았고 SNS도 하지 않았으며 학교 행사 사진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임 교사가 걱정스러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미나, 학교 생활은 괜찮니?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가족은 부모님과는 연락하니?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빠와 어머니가 있어요. 자주는 못 봐요. 왜? 멀리 떨어져 있어서요. 국제사회의 비난, 화학무기 사용, 공항 한복판 암살. 전 세계 언론은 김정은을 잔혹한 독재자로 묘사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 내 원로들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계산합니다. 시나리오 1. 김정은 건강 이상 또는 급사. 김정은은 과체중입니다. 추정 체중 140kg 이상, 키 170cm. BMI는 48로 고도 비만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고 음주도 잦습니다. 게다가 가족력이 좋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아버지 김정일은 뇌졸중과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김주애는 너무 어리고 김여정은 군부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김씨 혈통의 성인 남성입니다. 시나리오 2. 군부 쿠데타. 북한 군부는 표면적으로는 충성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만약 체제가 극도로 불안정해지면 군부는 쿠데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이 바로 정통 혈통의 복원입니다. 시나리오 3. 체제 개혁 압력. 경제가 붕괴하고 국제 압박이 극심해지면 체제 내부에서 개혁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변화의 상징입니다. 김정은은 현 체제 그 자체이기에 변화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은 다릅니다. 원로들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김한솔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지금 당장은 쓸 수 없는 카드지만 언젠가 필요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칠무군 라인 건드리면 체제가 흔들린다. 2022년 겨울 인민군 총참모부 회의실에서 고위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해외 정보 동향 보고였습니다. 정찰총국 국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김한솔 관련 정보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접촉 시도가 3건, 정보 수집 활동이 7건 포착되었습니다. 접촉 시도라니? 제3구 인사를 통한 간접 접촉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북한 출신 인사와의 연결 시도로 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그자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 충성 체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북한 군부의 충성 메커니즘. 북한 군부의 충성은 복잡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충성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김씨 혈통에 대한 충성입니다. 2019년 한군 간부 교육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사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한 젊은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합니다.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왜 김정은 동지에게 충성하는가? 장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대답을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백두혈통의 정통 후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강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 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것과 백두혈통에 충성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만약 다른 백구혈통이 등장한다면 2020년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돌았을 때 군부 내부에서는 실제로 비상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한 군단장 회의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주의 동지를 받들어야지. 주의 동지는 아직 어리다. 누가 섭정을 할 것인가? 여정 동지가 있지 않은가? 군은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씨 혈통 중에서 성인 남성이 한 명 더 있지 않은가?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14일, 김정남 암살 다음 날, 마카오의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급히 짐을 쌌습니다. 김한솔의 어머니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15분 안에 아래로 내려오세요.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도울 사람입니다. 15분 후면 늦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5초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제 공항에서 죽었습니다. 자신과 아이들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딸을 깨웠고 필요한 물건만 챙겨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살아남는 게 전부다. 김한솔의 어머니는 1990년대 후반 김정남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북한 출신이 아니었고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김정남은 그녀에게 처음부터 솔직했습니다. 나는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이름 때문에 평생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년간 그와 함께했습니다. 김정남은 여러 여성과 관계가 있었지만 그녀는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한솔과 딸을 낳았고 마카오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김정남이 죽기 외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후 군 간부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김한솔이라는 이름이, 그 존재가 단순한 해외 망명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위부위에서는 김한솔을 문의 시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위성은 김한솔을 철저히 감시합니다. 그의 위치, 동선, 접촉 인물 모두가 보고 대상입니다. 2021년 한 보위부 요원이 유럽에 파견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김한솔 추적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작성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은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음. 언론 접촉 없음. 공개 석상 출연 없음. 하지만 주변 3명의 보호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로 보임. 대상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닌 전략으로 판단됨. 이 보고서는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정은은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침묵하는 적이 가장 위험하다. 군부가 두려워하는 진짜 시나리오. 군부와 보위부 실무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김한솔의 직접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내부 균열입니다. 2023년 봄, 한군 고위 장성이 측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고위 간부 중 누군가가 저 사람과 손을 잡는다면, 만약 군부 일부가 저 사람을 지지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일단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오면 체제는 둘로 갈라진다. 그리고 내전이 시작된다. 이것이 군부가 김한솔을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이유입니다. 신세대 엘리트 대한서사. 2024년 여름, 평양 한 고급 카페에서 젊은 엘리트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30대 초중반, 해외 유학파 외교관과 무역 일꾼들이었습니다. 술이 몇 잔 돌고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파리에서 공부할 때 말이야. 사이언스 스포에 북한 학생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어. 누군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한솔. 모두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친구도 우리처럼 해외에서 공부했던 거잖아.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다 한다며? 그래. 우리와 비슷한 거지.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 김 씨가 그 사람밖에 없잖아. 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세대고. 만약에 말이야.
체제가 바뀐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신세대 엘리트의 딜레마. 북한에도 신세대 엘리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3, 40대로 해외 유학이나 파견 경험이 있으며 외국어를 구사하고 국제 정세에 밝습니다. 이들은 북한 체제에 충성하지만 동시에 체제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다른 세상을 봤고 북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압니다. 2022년 한 무역 일꾼이 중국 출장 중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이징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평양은 왜 아직도? 그는 공산당 간부의 아들이었고 충성스러운 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체제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생각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만 대안을 상상했습니다. 김한솔이 신세대에게 특별한 이유로. 김한솔은 이들과 비슷한 세대이며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 한 외교관이 유럽 출장 중 우연히 김한솔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한솔은 파리에서 유학했으며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다. 외교관은 기사를 읽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와 비슷하네.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신세대 엘리트들은 김한솔을 이렇게 봅니다. 말이 통하는 김씨. 포갑적이지 않고 교육받았으며 대화가 가능한 지도자의 이미지. 젊은 엘리트들의 은밀한 상상. 북한 신세대 엘리트들은 공개적으로 김한솔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출장 중 호텔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에서 이들은 조심스럽게 상상합니다.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경제가 발전하며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북한,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상상 두 번째로는 대화가 가능한 지도자. 공포가 아닌 신뢰로, 폭력이 아닌 대화로 통치하는 지도자. 상상 세 번째로는 김씨 혈통. 그러나 다른 방식로는 백두 혈통을 유지하면서도 통치 방식은 완전히 다른 체제. 이 모든 상상의 중심에 김한솔의 이미지가 겹쳐집니다. 2022년 11월 18일에 그들은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대한서사로 상상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놀라운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딸 김주혜의 손을 잡고 화성포 17형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4대 세습 시작. 김정은, 딸을 후계자로?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다른 해석이 돌았습니다. 평양의 한 고위 간부가 측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후계를 세운 게 아니라 문을 닫은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혈통이 들어올 문을. 김주혜가 처음 공개되기 2주 전 평양에서 비밀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김정은의 최측근 5명. 안건은 후계 구도였습니다.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고위층에서 이상한 말들이 돌고 있다고 들었다. 측근들은 침묵했습니다. 김한솔. 그 이름이 자꾸 나온다고 하더군. 한 측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수님, 그것은 일부 동료된 자들의 알고 있다. 하지만 소문은 불씨다. 작은 불씨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산불이 된다. 김정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나? 주애는 아직 어리다. 여정이는 여성이다. 그럼 누가 권력을 잡겠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김정일 동지의 장손이 있지 않은가라고. 김정은은 측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해야 한다. 후계는 이미 정해졌다. 주애다라고. 김주애의 등장은 후계 준비라기보다는 예방 조치였습니다. 의도 첫 번째로 권력 공백 가능성 차단으로.
김정은은 자신의 건강을 알고 있습니다. 과체중, 흡연, 가족력. 언제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갑자기 사망한다면 권력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누가 들어올까요? 김정은은 그 답이 기만솔이 될 가능성을 막고 싶었습니다. 의도 두 번째로 충성 대상 재확인으로 김주애를 공개함으로써 김정은은 고위 간부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내 직계만 권력을 가진다. 다른 혈통은 생각하지 말라고 통보였습니다. 김정남이 죽기 한 달 전에 김정남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지켜줘. 특히 한솔이를. 그 아이는 내 이름 때문에 평생 위험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약속해줘.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그녀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말 것. 전략입니다. 암살 이후 7년간 기만솔의 어머니는 철저히 숨었습니다. 단 한 번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한 국제 언론사가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거액의 출연료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전략 첫 번째로 언론 노출 제로였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순간 기만솔 가족은 정치적 망명자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 그들을 지지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숨어 있으면 북한 내부 사람들은 상상의 여지를 갖게 됩니다. 전략 두 번째로 정치 발언 금지입니다. 기만솔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2019년 한 인권단체가 기만솔에게 북한 인권대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솔이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을 위해. 바로 그래서 안 됩니다. 한솔이가 정치를 하는 순간 북한 주민들에게는 적이 됩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가능성으로 남습니다. 전략 세 번째로 가족 동선 분리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기만솔 가족은 의도적으로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한솔은 유럽 어딘가에, 어머니는 아시아 어딘가에, 딸은 또 다른 곳에. 한 명이 노출되어도 다른 가족은 안전할 수 있도록. 이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대북분석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만솔 가족의 동선이 통합되는 정황 포착. 별도로 거주하던 가족 구성원들이 동일한 보호 체계 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변화 첫 번째로 개별 생존에서 가족 단위 존재 유지로. 지금까지는 각자 숨어서 살아남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으로서 존재 유지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의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 두 번째로는 방어에서 준비로입니다. 한 탈북 고위 간부 출신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가족을 한 곳에 모은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입니다. 변화 세 번째로 선택적 메시지 전달 시작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기만솔 측에서 제3자를 통해 선택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4년 초, 한 북한 출신 인권운동가가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기만솔은 정치를 원하지 않지만 북한 주민을 잊지 않고 있다.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전달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2024년 여름, 기만솔의 어머니는 아들과 조용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한솔아, 너는 무엇을 원하니? 조용히 살고 싶어요, 어머니.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무엇을 원하세요? 너와 내 동생이.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내 아버지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기를. 아버지는 정치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하지만 내 아버지는 북한 주민을 사랑했단다. 직접 돌아가지 못했지만 늘 그들을 생각했지.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솔아, 너는 선택할 수 있어. 계속 숨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내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야. 이 대화 이후에 김한솔은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024년 1월 국정원 대북분석실에 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김한솔 측 제3자를 통한 선택적 메시지 전달 시작. 직접 발언은 아니나 의도된 정보 유출로 판단됨.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메시지 1. 정치는 원치 않는다. 한북한 출신 인권운동가가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김한솔 측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로는 그는 정치 권력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고 북한 내부에도 전해졌습니다. 메시지 2. 폭력적 방식은 반대한다. 다른 탈북자 단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습니다. 김한솔은 무력이나 폭력으로 북한 체제를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김정은은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평양은 조용했습니다. 폭동도 없었고 쿠데타도 없었으며 전쟁도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밤 평양 노동당 본청 회의실. 김정은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 김한솔 관련 최신 동향.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한솔은 여전히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그의 이름은 북한 내부에서 점점 더 자주 언급되고 있음. 특히 젊은 세대와 해외 경험자들 사이에서 대한 서사로 인식되고 있음. 직접적 위협은 아니나 장기적으로는 체제 정통성에 대한 잠재적 도전 요소로 판단됨. 김정은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도시. 김정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고 했다. 하지만 정통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름에서 나온다. 그리고 김한솔이라는 이름은 아직 살아있다. 유럽 어딘가. 같은 날 밤. 같은 시각. 유럽 어딘가. 김한솔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북한 역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준다. 김한솔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곳, 평양을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할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돌아가지 못한 고향.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가게 될지도 모르는 곳. 때가 오면 내가 알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같은 날 낮, 계산 장마당에서 리순이는 오늘도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옆 좌판의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또 그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김한솔 얘기요. 리순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위험해. 알아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가? 만약 정말로 다른 김 씨가 있다면 우리 삶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리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온다.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온다. 그리고 어쩌면 그 변화의 이름이 김한솔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김한솔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도 평양에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 이름, 김한솔. 그 이름은 총소리도 폭발도 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북한 체제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권력은 총에서 나오지만 정통성은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김한솔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는 눈빛에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측근을 불렀습니다.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무슨 소문이 도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원수님. 김한솔 관련해서는 측근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간간히 언급됩니다. 어떤 식으로?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김 씨도 있다더라 같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것보다 소문이 퍼지는 게 더 위험하다. 북한 체제는 공포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공포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안이 없을 때만 유효하다. 김한솔의 존재는 그 전제를 흔듭니다. 그는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김정은이 유일한가? 다른 선택은 정말 없는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공포는 약해집니다. 2025년 초 장마당의 변화가 보여집니다. 계산 장마당에서 일하는 김영희는 예전과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물건을 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김정일 동지 손자 얘기 들었어요? 아, 그 얘기. 들었지. 진짜 살아있대요? 글쎄, 모르겠어. 그런데 왜? 젊은 여성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그냥 신기해서요. 김 씨가 한 분만 계신 게 아니구나 싶어서. 김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 아주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위험하다고 생각들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폭동도, 쿠데타도,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것은 총이나 미사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보위부가 감시해도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김한솔의 이름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미세한 변화가 보여집니다. 2025년 봄, 김일성 종합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정치사상 수업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백두혈통은 우리 공화국의 유일한 영도 계승 원리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말하거라. 백두혈통이 원수님 한 분뿐입니까?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수님께서 유일한 영도자이시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통 자체는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교실에 남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모여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들었지? 김정일 동지 손자 얘기. 응, 들었어. 근데 진짜야?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우리가 배운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 절대 충성의 미세한 균열이 오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는 절대 충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김한솔의 존재는 그 절대성에 의문을 던집니다. 균열 1, 유일하지 않다. 김정은은 유일한 영도자로 선전됩니다. 하지만 다른 김 씨가 존재한다는 소문은 유일성을 흔듭니다. 균열 2, 선택이 있을 수 있다. 북한 주민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한솔 소문은
무의식적으로 만약이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균열 3. 체제도 완벽하지 않다. 김정은도 못 잡는 사람이 있다. 이 인식은 체제의 전능함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2025년 여름, 함경북도의 한 군부대에서 정치 교양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이 말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을 전복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 하고 있다.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동무지도원, 김한솔이라는 사람도 그런 책동의 일부입니까? 지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제국주의자들이 그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교양 시간에 언급하십니까? 지도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양이 끝난 후 병사들끼리 모여 속삭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왜 저렇게 신경 쓸까? 그러게. 뭔가 있는 거 아닐까? 혹시 진짜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체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북한 체제가 당장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은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균열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균열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조용히 깊어집니다. 김한솔은 그 균열의 상징입니다. 그의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첫 번째 가능한 미래는 김한솔이 계속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범하게 살다가 언젠가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역사는 그를 김정남의 아들로만 기록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김정은 체제는 안정을 되찾고 김주애가 성장하여 권력을 물려받습니다. 북한은 계속 폐쇄적으로 유지되고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김정은이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능한 미래는 김한솔이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급사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체제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을 때 북한 내부 일부 세력이 김한솔을 찾습니다. 정통성의 상징으로, 체제 재건의 명분으로. 김한솔은 원하지 않았지만 역사가 그를 부릅니다. 이것은 가장 극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조용한 변화의 상징으로. 세 번째 가능한 미래는 김한솔이 직접 행동하지 않지만 변화의 상징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는 침묵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은 조금씩 변합니다. 김정은 체제가 약화되고 개방 압력이 커지고 내부에서 개혁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한솔은 그 변화의 과정에서 상징적 존재로 남습니다. 직접 권력을 잡지는 않지만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사람으로. 이것이 김한솔의 어머니가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2025년 10월, 김한솔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3세가 된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한솔아, 결정했니? 아직요. 아직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단다. 북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알아요. 하지만 김한솔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니? 저는 권력을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알고 있어. 하지만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외면할 수도 없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솔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지지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뭐죠? 역사는 준비된 사람을 부른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단다. 김한솔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언젠가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 이 세 가지 메시지는 모두 직접 발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정치는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로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도전자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군부에게는 폭력을 원하지 않는다. 폭력적 방식 반대는 군부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쿠데타나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민에게 당신들을 생각한다. 북한 주민을 잊지 않는다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사람은 우리 편일 수 있다는 인식을 엘리트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메시지를 종합하면 나는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김한솔이 더 이상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제거하지 않는 이유로는 죽은 김한솔이 더 위험하다. 김정은은 측근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한 보위부 고위 간부가 보고했습니다. 김한솔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제거 작전을 실행하시겠습니까? 김정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원수님. 형을 없앤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끄러웠다. 조카까지 없애면. 김정은은 말을 멈췄습니다. 측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우려되십니까? 순교자가 만들어진다. 김정남의 죽음은 김정은에게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화학무기 사용, 공항 한복판 암살. 전 세계 언론은 김정은을 잔혹한 독재자로 왜 우려인가? 보위부 국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김한솔은 우리가 추적하고 있고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위험하다.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형이 지금 카드라면 동생은 미래 카드입니다. 형이 노출되거나 위험해지면 동생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김한솔의 어머니는 전략가입니다. 그녀는 두 자녀를 다르게 키웠습니다. 아들 한솔은 현재의 상징으로, 딸 소리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북한 정보기관이 그녀를 더 위험하게 보는 이유로는 보위부 내부 회의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김한솔은 추적 중입니다. 위치와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고위 간부가 말했습니다. 형은 보이니까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동생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동생이 이제 2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녀도 이제 변수로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김한솔의 여동생은 형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형 김한솔은 이미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아직 정치적 색깔이 없습니다. 김한솔이 30대라면 여동생은 20대입니다. 그녀는 북한의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다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위치 3 예측 불가능. 북한 권력은 알려진 위협보다 알 수 없는 위협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동생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평양의 한 고급 별장에서 원로 간부 3명이 모였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의 동지가 올해로 12살입니까? 그렇습니다. 성인이 되려면 6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최소 15년은 걸리겠군요. 또 다른 사람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5년.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세 사람 모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15년 동안 이 체제가, 이 경제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주의 카드의 가장 큰 약점은 시간입니다. 김주애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20-30년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16년 후입니다. 그 16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김정은의 건강 악화 또는 급사, 경제 붕괴, 국제 제재 강화, 주민 불만 폭발, 군부 쿠데타. 16년 동안 모든 권력이 김정은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체제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만약 김정은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고위 간부들은 16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든 원로들은 자신들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지금 안정적인 체제를 원합니다. 16년 후가 아니라 북한 고위층은 표면적으로는 김주의 체제를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여러 시나리오를 계산합니다. 김정은이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불확실합니다. 김정은이 급사하거나 건강 악화로 권력을 잃으면 김주애는 아직 어리고 섭정 체제가 필요합니다. 누가 섭정을 할까요? 김여정, 최룡해, 군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이 없는 순간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만약 체제가 극도로 불안정해지면 일부 엘리트들은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 대안의 이름은 김한솔. 2025년 겨울 한 원로 간부가 혼자 집무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주의 동지가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이가 너무 많다. 그럼 내가 죽기 전에 이 체제는 어떻게 될까? 원수님께서 건강하시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김정일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장군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일이라면 여러 옵션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것을. 2025년 겨울 유럽 어딘가. 김한솔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더 이상 젊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암살당한 지 7년이 넘었고 그동안 그는 침묵했습니다. 김정일의 손자 위스 김정은의 딸. 이 구도에서 김정은은 딸에게 승산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효과도 있었다. 김주애의 등장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려면 왜 저렇게 서두를까? 혹시 다른 위협이 있는 건 아닐까? 김한솔 때문인가? 북한 군부는 가부장적입니다.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군 간부 모임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주의 동지가 성장하실 때까지 누가 군을 이끌 것인가? 원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군은 강한 남성 지도자를 원합니다. 강한 지도자 김씨 혈통을 원합니다. 김한솔 의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구독을 여러분 소중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